원령론에 나와 있는 사주를 하나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전수 처음이 그 원령론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주예요. 이 사주를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실 분들은 적전수 처음이 거기 한번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거기 보면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의 격국과 상신을 보게 되면요. 격국용신은 칠살격이 되고 상신은 인성이 된다. 그리고 일간이 강약. 칠살의 세력이 강하여 목국토가 심함으로 일간이 병화에 생을 반기는 사주다라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격국의 강약을 또 보게 되면은 칠살이 등령하여 목의 세력이 이렇게 왕하고 화도 이렇게 왕하다. 원령에서 흉신인 칠살이 투출하고 인성도 투출되어 흉신의 흉의를 기신이 화하여 유정하고 유력하다 그랬거든요. 잡병진전 그 유정 유력 무정무력의 그 이론을 보면은 원령에서 투간된 것끼리 이렇게 서로 정간에서 이루어주고 있을 때, 그러니까 흉신이 기신을 생해준다든지 흉신이 기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신이 흉신의 흉의를 없애준다든지 하는 경우를 가지고 유정하다. 그리고 원령에서 이렇게 투간되어 있기 때문에 유력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주가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다라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인월의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겸격의 그 형태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화가 겸격의 그 형태이기 때문에 이 편인의 세력, 병화의 세력도 이렇게 용신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인수가 칠살을 쓰는 경우에 속함으로 반드시 이 사주는 칠살격의 인성을 쓰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인성도 하나의 그 겸격의 그 영역을 이렇게 갖추고 있으므로 이 병화의 세력도 무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격의 어떤 그런 해석도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요. 인수격의 그 칠살을 보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자평진전 논 인수격에 일간이 이렇게 왕하거나 또 인수가 약하거나 또 일간이 약하거나 인수가 이렇게 중하면은 칠살격이 이렇게 성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사주는 일간이 이렇게 약하죠. 일간이 약하고 칠살과 화의 기운을 목기운을 화가 이렇게 목생화 시켜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 입장에서는 목기운하고 화기운을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다. 이 살인상생을 쓸 수가 있다. 살인상생의 형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토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병화가 인성이 이렇게 약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칠살이 있을 때는 칠살의 기운을 인성으로 이렇게 담아내니까 일간이 이렇게 왕해도 지그들끼리 목에서 이 병화로 이렇게 기운이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인상생을 무토가 왕해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이론에 의해서 일간이 왕하거나 인수가 약하거나 일간이 약하거나 인수가 이렇게 중하면 결국이 이제 성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이 사주 경우는 칠살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고 하는데 일간이 조금 병화를 반기는 듯한 이런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간으로 모든 기운이 다 흡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살인의 저기를 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격국의 해석을 하게 되면은 칠살과 인성이 원령에서 투간되어 서로 이루어줌으로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임철수 선생께서 해석에 의하면은 갑방에 올라 부윤을 거쳐 황당에 올라 명리가 양전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육친의 이것을 육친의 인연으로 보게 되면은 조상은 조상궁의 비견으로 일간의 힘을 두기 때문에 조상이 이렇게 유력한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모도 인성이 이렇게 상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이나 유업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배우자는 아무래도 칠살이죠. 칠살이고 그다음에 인성으로 이렇게 화해가지고 칠살의 흉의를 제어를 하고 있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재성이 이렇게 들어와서 재생살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병화가 이것을 이렇게 재생살 흉의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간의 채성이 이렇게
그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사주의 구조상 이렇게 편인으로 이렇게 그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 재성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 흉의는 없다. 라고 이렇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는 무정하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무정하다 하더라도 큰 해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는, 자녀궁이 비견이죠. 비견이기 때문에 나한테 힘을 주기 때문에 좋다.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녀수는 이 장생가를 응용해 보면은 이 간목이 자녀가 되니까 이 자녀가 진에서는 쇠지가 되는 것이죠. 쇠지가 되면은 두 명의 아들이 건강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사회적인 역량은 아무래도 그 이렇게 그 유력하고 유정한 사주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력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갑방에 올랐다. 갑방에 올라면 과거 시험에 이렇게 그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서울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나 이런 그 교육 시설에 교육 기관에 이제 그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부윤이라고 하면은 명나라 그 수도급의 지역을 다스리던 명나라 수도급 지역을 다스리던 최고 책임자. 정입품 상당히 고위직이다. 이게 부윤을 거쳐서 황당이라 하면은 국가의 그 자문기관. 그래서 꼭 일정하게 이렇게 어떤 권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가기관의 그 아주 그 훌륭한 그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가의 그 지도자급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황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윤을 거쳐가지고 황당에 올라가지고 국가의 그 어떤 그 조언이라 해줄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 이렇게 훌륭하신 그 인품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운을 보게 되면요. 정묘대운을 보면은 인성운과 이제 그 이 정관운이죠. 그래서 정인운과 정관으로 이게 칠살이 왕해지고 정인이 들어왔으나 격국에 대한 변화는 없다. 그렇게 보죠. 이 사주가 무재성이 상당히 흠이에요. 재성이 들어와가지고 인성을 이렇게 재극인 해줘야만이 인성이 분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재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일머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지금 사주도 무재성 사주들이 인성만 있고요. 무재성 사주들을 보면은 일머리를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잘 몰라는 사람들 좀 있어요. 이렇게 무재성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무재성이 약간의 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뒤에 수운으로 올 때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진대운을 보면은 비겁운으로 격국의 변화가 있죠. 이때는 신왕해지거든요. 신왕해지면은 이 격의 어떤 이 반드시 이럴 때는, 세운에서 경신운과 신유수로 가줘야만이 일간의 일간의 기세가 이렇게 왕해지니까, 기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빼주면은 이제 머리가 굉장히 영리해지죠. 그래서 학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고요. 그다음 기사대운을 한번 보세요. 기사대운은 각기합을 했어요. 합살을 했고 인성만 이렇게 남겼죠. 사가 들어오면 인성이 굉장히 왕해지죠. 이렇게 병화에 녹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인성이 이렇게 너무 왕해져 버리면은 이때 인수만 남기고 이제 인수가 왕해짐으로 세운에서 임계나 해자 쪽으로 이렇게 재성운이 와줘야 되잖아요. 재성운이 와줘야만이 인성이 너무 완해버리면 게으르고 느긋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사람이 약간 게으르고 그런 게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인수가 많아질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인성화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재극인 해가지고. 재극인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재성을 탐하고 인수가 이렇게 파괴됐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진짜로 그 협소하게 보는 통변의 방법이고 해석의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왕한 인다가 되잖아요. 인다. 더구나 사가 이렇게 오니까 인다 용재. 이때는 분명히 재성이 와가지고 해줘야만이 내가 학문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막 이때 임계나 이렇게 10년 동안에 이렇게 기사대운 10년 동안에 그 임계년이나 해자 쪽으로 이렇게 가는 시기가 있겠죠. 10년이면은
그러니까 그 시기가 딱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아주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경호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이 왕해지면 경금, 식상이 이렇게 있어줘 가지고, 그 수기를 이렇게 흐르게 해주면은 귀기가 얼굴에 그 귀한 티가 나요. 귀기가 쫙 흐르거든요. 사람 관상을 보게 되면은 수기가 쫙쫙 흐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귀하게 돼요. 경호대운에 신미대운에 이런 때 이렇게 그런 기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벼슬길이 이렇게 창창했다라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대운을 보면은 재성운과 식신운, 재성이 이제 재성이 이렇게 와가지고 인성을 이렇게 제어하고 식신으로 칠사를 제어함으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최고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유대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임신대운, 계유대운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평진전과 적천수 원령론의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적천수의 원령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원령 내 재강지부 비지택냐, 인원 이용사지신 택지정향냐, 불가이 불겸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보면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은 원령은 재강이 거처하는 것이다. 재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 원령 속에 있는 지장간을 재강이라고 해가지고 이 재강이 거처하는 곳이다 그랬거든요. 재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은 비유하면 사람이 사는 집과 같다. 인원이 용사하는 것은 집의 향을 적응하는 것 같으니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재강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월이다 하면 인월에 이 무토가 이렇게 튀쳐나오면은 무토가 그 인월을 이렇게 재강에 이것을 용사한다. 용사한다.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하면은 병화가 투출한 게 아니고 병화의 시기에 병화가 주재하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병화가 이렇게 인운을 이렇게 용사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유백원 선생의 주석에 나와 있어요. 이 얘기가. 유백원 선생님의 주소를 보면은 원령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주의 기상이 원령을 득하면 길하고 길신이 원령을 득하면 길하니 원령을 득하여도 길하니 어찌 원령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원령은 사람이 거치하는 가택과 같고 지지에 소장된 삼원은 지지에 소장된 삼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좀 헷갈리거든요. 여기는 인원이라고 했어요. 인원이 그러니까 지장간 그러니까 정간은 천원 그 다음에 지지는 지원 또 이제 지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인원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해석을 했는데 유백원 선생께서는 이 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원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것을 삼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지지에 지장간을 갖다가 또 삼원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이게 여기서 인원하고 삼원하고 이렇게 약간의 어떤 이론적인 어떤 착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가령 인월에 태어났다면 입춘 후부터 7일까지는 무토가 용사하고 그러니까 입춘이 보통 2월 4일이니까 2월 4일부터 7일에서 7일까지는 무토가 사령한다. 그리고 8일부터 14일까지는 병화가 사령한다. 그리고 12월 이후에는 간목이 용사한다. 이런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각각 이런 것들 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격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원령을 잘 볼 수 있는 저기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자평진전 원령의 개념 이걸 보면은 이게 식간 12지지라고 19페이지 이 책은 원전현토 완역 자평진전이라고요. 이담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했고요. 김정혜 박사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책도 얇아요. 약고 한 15,000원, 쿠팡에서 한 15,000원이면 사거든요. 웬만하면은 이 책을 이렇게 소장을 해서 이 책으로 이렇게 원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고요. 되도록이면은 설하고 선생님 같이
이렇게 적전수 정리 같은 경우에도 임표초 선생의 그 주석들을 이렇게 따르지 않고 내 개인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진리를 이렇게 터득해야 하는 이런 그 공부 방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설하고 선생이나 임표초 선생의 그 주석 방법에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점들이 서너 개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원전으로 이렇게 그 공부할 것을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자평진전의 원령 개념을 그 19페이지 나와 있는 그 식간 12절 논함에 보면은 이게 간단하게 그 몇 자가 안 되거든요. 몇 자가 안 되지만은 이것의 아마 그 동양 철학의 그 진수가 이게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원령의 그 개념, 그리고 격국의 개념까지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 나와 있는 있는 거 굉장히 훌륭한 이런 압축된 어떤 표현 양식이 식간 12지절 논함에 있는 첫 페이지에 1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천지 사이는 하나의 원기다. 이렇게 기운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천지 사이에 기운이 하나인데 동과정이 있어가지고 종과정이 있어서 음양으로 나누죠. 낮하고 밤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드디어 있어서 음양으로 나눠지고 노소가 있어서 드디어 사상으로 나눠진다.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하도의 그 저기 생하는 구조하고 낙서의 상극 두 개를 이렇게 딱 합치게 되면은 여십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십자가 딱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십자가 여십자가 되면은 안에서는 상극이 되는 거죠. 서로 극을 하고 밖에서는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 이제 오행의 이 표가 거의 비슷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똑같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동에서 해가 떠올라 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정오가 이렇게 거치면서 양기운이 확 올라가잖아요. 정오에. 그러다가 다시 서산으로 해가 지게 되고 다시 이렇게 나한테 다시 밤을 지나서 해가 동쪽에 다시 떠오를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은 화하고 수가 서로 왔다 갔다 교류를 하게 되죠. 교류를 왔다 갔다 서로 극을 하게 되거든요. 왔다 갔다 이게 수국화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토국수 수구가 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들끼리 서로 극하고 이렇게 생하고 하게 되면은 그때서는 이렇게 생생생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상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사상이. 이 사상이 만들어진 과정이 오행의 생극에 의해서, 생극제화에 의해서 한 번 생하고, 이렇게 수생목, 이게 수가 되면 수생목, 목국토, 토생금, 금극목, 목생화, 그 다음에 화극금, 그 다음에 금생수, 수국화, 그 다음에 화생토, 그 다음에 토국수, 그 다음에 수생목, 이렇게 한 번 그걸 하게 되면 꼭 생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생극 해가지고 열 번을 이렇게 이루어내죠. 1부터 10까지 딱 이렇게 펼쳐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그 다음에 인내, 의지, 그 다음에 원형, 이정,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상이 딱 만들어지죠. 네 개의 상이 바로 사계절이다. 사계절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사계절 속에는 그 12개월이 들어있고 24절기가 들어있죠.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면요. 이제 그 사상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게 그림으로 이제 그 괴상으로 해가지고 그 분화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원기에서 하나 그 음양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네 개로 나눠지고 네 개 속에는 12개월이 들어있다. 이게 전부 다 생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 과정을 천지절이 사시성이라고 했거든요. 천지가 절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절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생극 해가지고 딱딱딱딱 매듭이 만들어져요. 대나무가 이렇게 커나가면 이렇게 매듭이 딱 만들어지고 다시 또 커나가면은 매듭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 이게 이제 절도라고 그러거든요. 천지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절도가 있어가지고 네 개의 그 때가 만들어진다. 사시성. 이게 자평진전 음양 생극에 나와 있는 이론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한 거예요. 이게 주역에 나오는 이런 문구들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말씀 아까 안 드렸는데 원기 천지 사이의 기운을 원기라고 하죠. 그 원기가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냐? 천지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 사이 기운이 만들어지겠어요. 뭔가 움직여지니까 기운이 그 안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하고 금하고 결혼을 하고 수하고 화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천지 사이에 어떤 기운의 형체가 만들어지잖아요. 오행의 형체, 음양의 형체가 만들어지잖아요. 음양 오행의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통틀어 가지고 원기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주요 그 계사전 5장인가 이 나와요. 이름 일량지위 도이요 계지자 선야요 성지자 성야라. 이 하나의 원기가 둘로 나눠지고 네 개로 나눠지고 12계절로 나눠지고 24계절로 나눠진다. 결국 이 원기가 이 나눠지는 그 사람의 선이 되고 요거 선을 이렇게 개선한 것이 성이다. 그러므로 사람한테는 인성이 있다. 성품이 있다. 물건한테는 물성이 있다. 그렇게 개는 개의 어떤 그 특성이 있고 사자는 사자의 특성이 있고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성품이 다 타고난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인성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 결국은 격국을 보는 것이다. 인성이 이렇게 아주 좋아야, 둥글둥글하니 이렇게 좋아야만이 여러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줘야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아무리 혼자 잘났어도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면은 그 사람 성공을 못 합니다. 사회 구조가. 그래서 이 인성이 둥글둥글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하지, 나 혼자 이렇게 폐쇄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얘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지 사이의 기운이다. 기운이 바로 선이다. 그 선을 이렇게 이루어낸 것이 성이다. 이렇게 그 성품이 그러니까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보면은 성품을 타고났다는 뜻이잖아요. 좋게 태어났냐, 이 과약하게 태어났냐. 좋게 태어나면은 사기신이 되고 나쁘게 태어나면 과약하게 되는 것인데 사흉신과 사기신도 이렇게 서로 배합이 맞당하면 다 귀격이다. 이렇게 딱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자평진전의 원령의 개념이다. 이 책은 한번 꼭 이렇게 사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처음부터 격국론의 비교를 해 가면서 격국론의 처음부터 이렇게 개념을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꼭 책을 이렇게 보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걸 제가 뭐 어느 책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두루두루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자병진전의 용신정구 원령이란 개념이 적정수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이것도 참 공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잘못하면. 전혀 또 뜻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하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자평진전의 원령의 개념은 다 하나의 원기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 속에서 다시 이렇게 오행이 만들어지고 오행이 그 10가지를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또 사상이 만들어지고 사상 속에서는 12계절이 있고 12계절 아래는 24절기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이 12계절은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을사년인데 을사년에는 12계절이 있다. 거기서 사람이 태어나서 월별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인성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다. 그것을 보는 것이 격국이다. 이렇게 딱 개념 정리가 되면 얼마나 이렇게 편합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픈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